동시에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과 好久不见 본문 두 번째 왕리가 학급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부분입니다. 우선은 원어민의 발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好，认识你们很高兴。我来自我介绍一下，我叫王丽，今年18岁，我是中国苗族人，从贵州来的，请多多指教。 네, 모두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본문 연구를 해보고요. 그리고 내 소개를 중국어로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시작합니다. 읽기 두 번째 본문 연구 시작해볼까요? 왕리가 학급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大家好, 大家好. 자, 大家는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하오는 뭐였죠? 좋다, 안녕하다 하면서 인사할 때 썼던 표현이었어요. 하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복습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표현을 주로 했었다? 네, 대상이나 시간 뒤에다가 뭘 붙여서? 하오를 붙여서 인사를 했었어요. 자, 그럼 너희들 안녕 하게 되면 맞아요. 你们好, 你们好.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게 되면 老师好, 老师好. 또 시간으로 바꿔볼까요? 좋은 아침 하게 되면 早上好, 早上好.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사할 때 이렇게 대상이나 시간 뒤에다가 하오를 붙여서 인사를 했었어요. 요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 다시 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大家好, 大家好. 그 다음에 뭐라고 인사했느냐?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해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요런 표현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认识你们很高兴. 认识你们很高兴. 굳이 끊는다면 어디서 끊어야 될까요? 认识你们 여기에서 끊어야겠죠. 认识는 우선 무슨 뜻인가요? 동사로 알다 라는 뜻입니다. 알다. 무엇을? 你们 너희를, 너희들이죠. 이때 뭐는 뭐였더라? 뭐뭐들을 나타내는 뭐뭐들. 복수를 만드는 전미사였어요. 복수 만드는 전미사. 네, 복수 만드는 글자였죠. 그래서 니 하게 되면 너, 님은 하게 되면 너희들. 나 하면 뭐였죠? 워였고 너희들 하게 되면 我们. 선생님 하면 老师, 선생님들 하게 되면 老师们. 네, 이런 식으로 뭐를 우리가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认识你们 주어 동사 목적어 누가 너희를 알게 됐죠? 실은 주어는 나예요. 이때 주어는 나이지만 뭐 당연히 이렇게 인사하고 소개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뭐한다? 얘는 생략하죠. 나라고 하는 이 녀석은 생략해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알게 돼서, 내가 너희들을 알게 돼서 실은 두 개의 문장이 붙어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我认识你们 내가 너희들을 알게 돼서. 그렇지만 관용적이니까 我 빼고 어떻다? 누가 很高兴 하는 거예요? 내가 很高兴 하는 거죠. 高兴은 뭐였더라? 맞아요. 기쁘다 라고 하는 형용사였어요. 형용사로 기쁘다. 그런데 형용사는 습관적으로 누구랑 같이 쓴다? 맞아요. 很이라고 하는 이 친구랑 같이 쓴다라고 했었죠? 의미가 뭐였죠? 매우, 아주 이런 의미를 갖는데 누구랑? 형용사 앞에 습관적으로 붙는다.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很高兴 기뻐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너를 알게 돼서, 너희들을 알게 돼서 기뻐요. 认识你们很高兴.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我来自我介绍一下. 자, 한번 볼게요. 我来, 我는 나고요. 来는 뭐뭐 하다였죠. 의미가 뭐였다? 뭐뭐 하다. 그런데 이 라이를 쓰게 되면 어떤 걸 나타낸다고요? 어떤 일을 하려는 적극성을 나타낸다. 의지를 나타내요. 강한 의지요. 自我介绍, 자기소개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介绍는 뭐였냐면 소개하다. 一下는 뭐였죠? 동사 뒤에 써서 一下는 뭐한다? 좀 뭐뭐 하다 이 의미를 나타냈죠. 그러면 介绍一下 하게 되면 소개 좀 하다. 제가 자기소개 좀 할게요. 제가 제 소개 좀 하겠습니다. 좀 뭐뭐 하다라고 하는 시도의 의미가 보입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我叫王丽今年18岁. 我叫王丽. 저는 왕리라고 합니다. 이때 叫 이거 주어 叫 왕리 목적어 이렇게 되겠죠? 叫라고 하는 것은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였는데 중국에서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저는 왕리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叫라고 하는 동사를 썼었죠. 그래서 叫 한번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름을 적을 때 왕리 자 보시면 다 대부분은 소문자로 적는데 어떻게? 성씨와 이름의 첫 글자는 어떻게 적어요? 대문자로 적어요. 한어병은 규칙에서 한어병은 규칙 어떻다고요? 이름을 적을 때는 뭐랑 뭐는 성과 이름의 첫 글자. 이름의 첫 글자는 뭐한다? 대문자로 적는다. 기억하고 계시죠? 我叫王丽, 저는 왕리라고 합니다. 今年18岁. 今年은 뭐였더라? 올해. 금년에는 18, 18岁, 살, 몇 세. 올해 18살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입니다라고 하는 동사가 보이지 않는다. 맞죠? 올해는 주어, 18岁. 이 부분이 바로 목적어. 동사 없다. 동사 뭐예요? 是. 맞아요. 是. 지금 이 是라고 하는 동사가 뭐 됐다? 생략되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동사가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이 是라고 하는 동사가 생략 가능하다? 어떨 때였죠? 맞아요. 나이, 또 날짜, 시간, 요일. 맞아요. 요런 친구들 이야기할 때 우리 是라고 하는 이 동사를 뭐 했어요? 생략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생략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이야기했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문을 이야기할 때 생략되어 있던 是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서 뭐라고 해야 한다? 不是라고 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不是. 부정을 만들 때 不是. 자, 그러면 올해 18살이 아닙니다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今年不是18岁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정문 만들 때 이 친구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我叫王丽今年18岁 라고 하는 이 대답이 나오려면 우리 두 가지 질문 상황 배웠습니다. 의사소통. 어떤 거 배웠죠? 이름 물을 때. 맞아요. 你叫什么名字? 라고 질문을 했었죠.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십니까? 이름이 뭐예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배웠었고 두 번째, 今年18岁 올해 18살입니다. 라고 하는 나이를 물을 때 우리가 총 세 가지의 표현을 배웠어요. 첫 번째, 你多大了?你多大了? 언제 쓴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동년배일 때. 동년배나 또래일 때 우리가 你多大了? 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你几岁了? 이거는 언제 쓴다라고 했었죠? 포인트는 바로 지였습니다. 지. 지라고 하는 의문사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몇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친구의 수의 범위가 좀 제한적이었죠. 어떨 때 쓴다 주로? 10 이하의 수를 물을 때. 10 이하의 수를 물을 때 몇이라고 하는 지의 표현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니 지수에러 뭐가 될까요? 몇 살이니? 약간 어린 꼬마 친구들한테. 그래서 10살 이하의 어린이 그 즈음 돼 보이는 친구들한테 나이를 물을 때 니 지수에러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지를 선생님이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지는 10 이하의 수, 이 범위에서 쓴다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어떨 때도 썼었냐면 날짜, 요일, 시간 뭐 이럴 때도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지를 활용해서 썼었어요. 그래서 날짜를 물을 때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라고 한다면 今天几月几号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럼 선생님 날짜가 맥시멈 31일까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다라고 했었죠? 지는? 네, 수의 범위가 고정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 수의 범위일 때 그럴 때 지를 쓰죠. 그래서 날짜, 요일, 시간에서는 지를 씁니다. 왜? 맥시멈의 숫자가 31일까지라고 하는 게 추측이 되니까. 네, 그래서 지를 한 번 더 살펴봤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봅시다. 您多大年纪了 하게 되면 주어부터가 달라요. 주어가 뭐죠? 您이라고 하는 뭐였죠? 너의 존칭이었죠. 多大了 하게 되면 몇 살이세요? 얼마나 자랐어요?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 니엔지가 붙어서 니엔지는 뭐였다? 연세, 춘추, 나이, 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는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장 살펴볼게요. 我是中国苗族人，从贵州来的。 나는 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주어, 동사, 뭐뭐이다. 중국, 중국, 묘족 사람입니다. 묘족입니다. 우리가 묘족에 대해서 단어 공부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네, 동방의 집시라고 불린다 라고 했었죠. 저는 묘족이고요.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중요하다 라고 했었어요. 종 정리하면 얘는 뭐였더라? 어디로부터 라고 하는 단어였죠. 어디로부터. 그래서 뭘 나타낸다? 뒤에 시간이나 장소 등을 써서 어떤 것의 기점을 나타낸다 라고 했어요. 기점. 그쵸? 이번에는 뭐가 나왔나요?贵州라고 하는 귀주라고 하는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차이가 있다면 귀주로부터 한국어는 어떻다? 장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에 해당하는 뭐뭐로부터 이 단어가 나올 텐데 중국어는 순서가 반대다라고 했어요. 从贵州 귀주로부터 贵州로부터 来的 맞습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请多多指教请多多指教칭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별표 한번 하고 갈까요? 네, 별표 한번 했습니다. 의미는 뭐뭐해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해 주세요. 네, 상대방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거나 요구를 할 때 문장 앞이나 혹은 동작 앞에다가 칭만 쓰게 되면 그것을 부탁하는 정중한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칭 뭐뭐해 주세요. 多多指教인데 자, 多를 한번 보시면 多는 원래 무슨 뜻이죠?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형용사.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만말이라고 해서 천천히라고 하는 단어 배우셨죠? 네, 형용사의 중첩, 형용사를 반복해서 쓰게 되면 느낌이 정도가 강화가 된다라고 했었고 주로 어떻게 쓰여진다? 부사처럼 쓰여진다. 그러면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많이인데 마치 뭐처럼 부사처럼 쓰인 거죠. 형용사를 두 번 써서 원래 혼자 있다면 단순한 형용사겠지만 두 번 반복했더니
부사어처럼 쓰여서 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指教, 指教는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지도 편달하다, 지도하다, 가르침을 주다, 이런 뉘앙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때, 请多多指教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연구를 마쳤는데요. 우리 원어민의 발음에 따라서 2번씩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好，大家好，认识你们很高兴，认识你们很高兴。我来自我介绍一下，我来自我介绍一下。我叫王丽，今年18岁。我叫王丽，今年18岁。我是中国苗族人，从贵州来的。我是中国苗族人，从贵州来的。请多多指教，请多多指教。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잘 따라 읽으셨나요? 우리 2번만 가지고는 실은 중국인들처럼 유창하게 자기소개를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이 동영상 부분에서 따라 읽는 부분을 조금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따라 말하고, 그래야 좀 입에 착 붙는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 이후에 연습은 여러분께 맡기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